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슬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슬립이 뭔가요? 여러분 슬립 뭐예요? 사실 이 전기기기를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 슬립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슬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기출문제를 풀고 개념 학습을 이어나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슬립을 알고 개념에 접근하고 문제풀이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문제 풀고 개념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 푸는 거에서는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확장적인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지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슬립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원판 하나랑요, 여기 말굽 자석이라고 돼 있죠. 제가 자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말굽처럼 돼 있는 자석이라 하여 말굽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N극, 이곳을 S극으로 설정했어요. 얘는 뭐냐? 우리 괜히 아라고의 원판이라 그래서 그 원리 있잖아요. 바로 유도 전동기의 원리. 그래서 원판이에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원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어. 그런데 우리는 이 원판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뭐를 돌릴 거냐면 바로 이 말굽 자석, 즉 자석을 돌려서 이 원판을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슬립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거 뭐 알루미늄으로 쓴다는 것 같은데 알루미늄이니까 당연히 자석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루미늄은 자석에 반응을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친구가 도는데 이 친구가 따라 도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말굽 자석이 돌 때 원판이 도는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슬립의 개념을 빼먹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은 이런 형태로 돼 있지만 제가 이거를 보는 관점을 바꿔서 요 위에서 아래로 이 녀석들을 쳐다볼게요. 쳐다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위에서 바라본 이 아라고 원판과 말굽 자석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시야를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일단 여러분 자속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N극에서 S극이죠. 즉,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자속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뭐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뭐 자속 밀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저는 자속 밀도로 표현해 볼게요. B 이렇게. 어떤 자속이 즉 자기장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바라봤을 땐 우리가 어떻게 체킹을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체킹을 할 거예요. 자속이 그냥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전류나 자속이 들어간다 뭐 나온다 표현을 할 때 화면 안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도체가 있어요. 이렇게 X를 해놓으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쪽이에요. 그럼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찍혀 있으면 뭐예요? 화면 안쪽으로 전류나 자속이 들어간다. 뭐 하나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린 지금 자속의 방향을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지금 자속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자속 나오고 있구나. 괜히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전류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 자속이 지금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속, 화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자속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쪽이라면서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바로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제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작성해 봤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즉 우리의 왼손에서 엄지, 검지, 중지는 각각 힘의 방향, 자속 방향,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우리의 오른손에서 엄지는 힘의 방향, 검지는 자속의 방향, 중지는 전류의 방향, 혹은 기전력의 방향.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왼손은 전동기와 관련된 법칙이거든요. 그럼 전동기는 자기장이 있는 곳, 즉 자속이 있는 곳에 전원이 인가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속이 있는 곳에, 즉 자속이 있는 곳에 전류가 인가가 되면
마지막으로 힘이 생기는 거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반대예요. 먼저 내가 어떤 도체에 운동 에너지를 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자속이 당연히 있는 곳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더라?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이 외우기 쉽게 전류의 방향이라고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지만 정확히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우리가 아까 약속한 이 내용을 알면 슬립 바로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도 전동기라는 게 이 친구가 돌면, 즉 겉에서 회전자개가 돌면 안에 있는 도체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겉에 친구가 도니까 나도 따라 돌겠다. 그게 유도 전동기의 원리고 그 안에서 슬립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서 본 걸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굽자석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원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일단 지금은 말굽자석이 도니까 이 친구가 따라 도는 겁니다. 자, 말굽자석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즉 말굽자석이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말굽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오케이. 그런데 말굽자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원판 보니까 내 위치에서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바로 상대 속도 관점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원판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거죠. 이 친구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있어요. A가 B 쪽으로 온다고 해도 되지만 A 입장에서는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B가 나랑 가까워지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판 입장에서 볼게요. 원판은 그럼 상대적으로 화면 기준에서 제가 그려볼게요. 원판 너는 지금 보니까 사실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네. 원판은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힘의 방향이 지금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힘이에요. 힘. 자, 힘의 방향 위쪽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속의 방향. 이거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속. 자, 여러분 힘의 방향과 자속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오른손을 딱 펴보시고 엄지를 이제 원판이 위쪽으로 가는 거, 자속을 화면 아래쪽으로 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지의 방향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전류의 방향. 엄지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반드시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동시에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플레밍의 왼손은요, 원인이 뭐예요? 바로 제가 아까 먼저는 전류 방향이라 그랬죠. 먼저는 전류의 방향, 그 다음 자속의 방향이라 그랬죠. 사실상 자속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자속의 방향은 똑같아요. 자속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속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이제 이쪽이었죠. 전류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었다. 그러면 우리 힘의 방향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 사실상 아래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상 아래쪽. 자,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힘에 작용해야 돼요. 힘. 그러니까 이 힘은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아니죠. 실질적인 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플레밍의 왼손에 의해서, 왜 왼손 적용 가능한 겁니까? 전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이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힘에 의해서 이 친구가 겉에서 도니까 나도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돌 것이다 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써보면 겉에서 도는 친구를 우리는 앞으로는 뭐라고 할 것이다? NS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도는 친구를 NS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도는 거, 이 힘에 의해서 따라 도는 거,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원판이 도는 거죠. 이 원판 따라 도는 거를 우리는 N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 N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걸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지금 NS가 투입이 됐더니 N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ns가 클까요? n이 클까요? 당연히 ns가 커야 됩니다. 우리는 이 ns를요. 동기 속도 그리고 n은 회전자 속도. 그래서 겉에서 동기 속도가 돌아준다. 즉 말굽자석이 돌아준다. 그러면 안에 있는 원판이 돈다. 이것이 회전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굽자석의 속도가 ns가 되는 것이고 이 원판이 이제 따라 돌 거 아닙니까? 그것이 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ns가 n보다 커야만이 바로 이 힘, 상대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류를 만들 수 있고 그 전류로 인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하여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s와 n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슬립 도대체 뭡니까? 슬립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보면 ns가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n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써보면 제가 여기서 이 어떤 길이 있는데 100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90이 나왔어요. 그럼 중간에 손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손실이 있었대요. 여기 이렇게 손실이 나갔대요. 10만큼. 그러면 이거 10% 빠져나간 거죠. 즉 입력을 100을 했는데 나온 건 90이요. 손실된 건 10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세금을 10% 뗐어. 그러면 90이 남더라. 90만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세율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회전속도 동기속도 ns를 100 rpm을 넣었어요. 그런데 n으로 나온 게 900이에요. 900 rpm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죄송합니다. 90이죠. 죄송합니다. 90 rpm 이렇게 됐어요. 그럼 10 rpm만큼 까먹은 거죠. 그럼 중간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몇 퍼센트? 10%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실 S를 10%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보통 표기를 할 때는 그냥 슬리비보다 0.1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손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슬립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손실률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손실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률의 범위이기 때문에 0 그리고 S 그리고 1 이 사이에 분포를 해야 돼요. 이 사이에 분포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친구가 너 전동기구나. 정확히 유도 전동기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유도 전동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 즉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것은 얘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돌 때 이 친구 제대로 돌겠습니까? 제대로 못 돌겠습니까? 제대로 못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손실값이 커지는 거죠. 내가 많이 집어넣었지만 조금밖에 회전자 속도가 안 나오더라. 무거워진 만큼. 그러면 S값이 그만큼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봤자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판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멈춰 있으면 슬립이 1인 거죠. 왜냐면 슬립이 1은 손실이 100%인 거니까 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슬립이 0에 가깝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이 ns와 n의 속도가 같이 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반드시 이런 것도 볼 거예요. 슬립이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상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립이 0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0보다 작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발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발전기다라고 하는데 일단 발전기라고 써보겠습니다. 발전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러면은 혹시 슬립이 1보다 크면 또 어떡할래? 이거 뭐라고 할래?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돼요. 왜?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110%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번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제동기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유도 전동기 들어가게 되면 전기 기기에서 이 아라고의 원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겉에서 말굽자석이 돌 때
안에서 원판이 따라 도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이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NS와 N 값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 NS 값이 N 값보다 커야만이 이 힘이 존재하게 되고 상대적인 힘, 그 힘으로 인해서 전류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 전류값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결합하여 이 아래쪽으로 실질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NS와 N에서 차이가 발생했어요. NS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이 힘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NS는 N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슬립이 0과 1 사이는 전동기에서 슬립이 0보다 작을 때는 발전기, 슬립이 1보다 클 때는 제동기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립은 결국엔 손실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입력한 RPM 대비 즉 입력한 속도 대비 출력되는 속도가 줄어들더라. 그러면 그 입력과 출력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슬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 내용 쉬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한 번만 더 돌려보시고 난 근데 그럼에도 막 이 내용 특히 막 자속 방향, 힘 방향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 내용이라도 NS가 더 크다 그리고 이 슬립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더라 이 정도만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이 어떠한 내용을 지칭하는지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굳이 막 이해 잘 안 되는데 이거 붙잡고 막 2시간 막 3시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딱 3번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3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범위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